자, 정렬비 부분합은요, 여러분들 먼저 이 3작업을 하는 거예요. 80점짜리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B5에서 H12까지를 블럭을 잡아 15까지 블럭 잡아서 복사 제 3작업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B2 셀에다 넣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먼저 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전체적으로 붙여넣기 했어요. 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에 보시면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1번의 문제 보시면 부분합을 충길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끊으시고, 부분합은요 정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정렬이 안 되어져 있으시면은요 얘는 부분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부분합의 의미가 정렬이 무슨 의미냐면 같은 것끼리 묶어서 합계, 통계, 개수 뭐 이런 게 구하는 게 있을지 않을까요? 그럴 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블럭이 잡혀 있죠? 블럭이 잡혀 있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얘도 정렬 얘 가지고 할 건데 얘도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범위가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꼭 보세요. 병합되어져 있는 셀이 연결되어 있나 안 연결되어 있나 아시겠습니까? 병합되어져 있는 셀이 없으시면요 그냥 표 하나만 클릭하셔도 되는 거고요. 한 셀만. 병합이 되어 있으면 범위 꼭 잡아야 돼요.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얘는 블럭을 안 풀어도 상관없겠죠? 범위 있으니까. 맞아요? 또는 그냥 표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표가 하나짜리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렬에 들어오세요. 정렬에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출력 형태처럼 해달래요. 출력 형태 그림을 보세요. 같은 이름을 묶어놓은 거가 뭔지 확인 좀 해보실까요? 뭐에 대해 있어요? 항목 이름 찾아보면 분류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렬 기준의 필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류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값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목록 단추 정렬 기준 좀 눌러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셀값도 있고 셀 색도 있고 글꼴 색도 있고 조건부 서식 아이콘도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우리 조건부 서식 아이콘에 들어가면 신호등 표시처럼 있는 것도 있어요.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ITQ는 셀값에 대해서 찾는 거가 많이 나오고요. 커멜 2급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셀값을 값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셀색, 뭐 글꼴색, 아이콘색으로 정렬하는 문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필기에서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도장 잘 찍어 놓으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글씨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셀값 가지고 하는 거 맞으시죠? 그리고 여기 정렬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고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얘를 딱 보시니까 레드, 화이트, 디저트, 얘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히읗이 오름차순 그러면 히읗이 맨 뒤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 그러면 히읗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껴있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입력해서 정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 지정 정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록 단추 눌러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있습니까?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새 목록이라고 되어져 있죠. 맞아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구분하려면은요, 엔터키 눌러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쉼표 있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여기는 등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쉼표로 구분돼서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입력할 때는 여기 목록 항목에다가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셔갖고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구분하려면 뭘로 쳐야 된다고 했어요? 엔터. 근데 이거는 오타난 거예요. 한글 수정하다 보니까 뭘로 수정한다고요? 구분하려면 엔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교육장에서는요,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람이 썼었잖아요. 등록해놨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입력을 하고 추가를 누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계속 새 목록이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 목록에 이미 등록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새 목록을 눌러서 여러분들 추가를 했는데 그 이름이 이렇게 딱 선택됐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새롭게 입력했구나. 이렇게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맞아요? 입력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여기 순서대로 써주세요. 같은 것끼리 묶여져 있는 거 오타가 안 나게 잘 해주세요. 레드, 화이트, 디저트. 구분 기호는 엔터로 쳐서 해준다라는 거. 되셨어요? 그리고 추가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혹시 추가를 했더니 이 이름이 딱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등록하시는 거고요. 계속 여기가 새 목록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요거 이동막대 있어요? 내리셔가지고 요거 이름 찾으셔서 클릭해 주세요. 요 이름으로 얘 지금 정렬하실 거니까. 아시겠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이 되겠죠. 근데 한 번 했는데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밑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채우기 핸들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월요일 이렇게 쓰고 쭉 채우기 핸들 하면 일요일까지 쭉쭉쭉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여기에 등록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쓰는데 매번 이렇게 타이핑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자주 쓰는 것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목록을 등록을 시켜 놓으세요. 그러면 한 글자 입력하고 추일 채우기 핸들 쭉 하면은요, 쫙 나와요. 그것도 팁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회색깔로 나온 거 보이세요? 갑자, 을자 막 이렇게 된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정되어져 있는 거여서 수정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금방 한 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만약에 오타가 났잖아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다시 타이핑을 해주시고요. 추가 누르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타가 났을 때는 쭉 찾으셔갖고 이름을 클릭하시고 수정하시고 추가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정렬하는 이름으로 딱 뜨실 거예요. 맞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얘가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되셨어요? 그리고 부분합은요 정렬을 해놓고 나서 해줘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줘야 된다고요? 정렬부터 먼저 해줘야 됐어요. 맞아요? 정렬해주는데 누구 이름으로 정렬했어요? 분류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그림 보고 내가 내림차순인지 오름차순인지 사용자 지정인지를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정렬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부분합을 보시는데요. 부분합은 함수 이름이 누구누구 나왔어요? 혹시? 함수 이름 좀 찾아주세요. 문제에서. 개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누구 나왔어요? 평균 나와 있는 거 맞으세요? 네. 개수는 누구 가지고 개수 구하래요? 필드명이? 제품 코드 가지고 해달라고 돼 있죠? 맞아요? 그리고 평균은 뭐 가지고 해달래요? 수입 단가, 가로 열고 닫고 단위, 달러 가지고 해달라고 돼 있는 거 맞으세요? 그러면 부분합은 지금 같은 것끼리 묶었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표에서. 근데 얘는 블럭을 잡지 말고 하셔야 돼요. 얘도 어디 있냐?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시면 개요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보면 부분합이라고 있나요? 얘 가지고 있는데 함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부분합을 두 번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부분합 눌러주세요. 눌러주셨어요? 네, 눌러주셨으면 여기에서 뭐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냐면 그룹할 항목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제품 코드로 정렬했어요. 아까? 그룹할 거는 같은 것끼리 묶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같은 것끼리 묶어놓는 이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예요? 분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룹할 항목은
정렬하신 이름으로 해주는 거지, 얘는 여기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제품 코드가 처음 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정렬하신 이름이 누구예요? 블루죠. 그래서 블루로 선택해 줘야 돼요. 항상. 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함수 이름이 누구예요? 개수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개수로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스크류바를 위아래로 내리셔갖고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보세요. 왜요? 필기에서, 커널리그 필기에서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순이 있어요? 잘 읽어봤으면 아니, 없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앙값 있어요? 네, 없죠.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대화상자에서 이름들이 있어요. 요게 대화상자에서 이름 불러오는 함수 있잖아요. 그거 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눈도장 꼭 찍어 놓으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표도 구할 거고 또는 통합도 구할 거고 막 이럴 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함수는 간혹 시험 문제 필기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눈여겨서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개수니까 개수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불러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스크루바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안 생기는 게 있어요. 이동막대가. 그러면 위아래 훑어보셔서 체크가 임의의 값으로 체크대로 되어져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위아래 훑어보시고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지금 누구에만 체크를 해줘야 돼요? 계산 항목이? 제품 코드잖아요. 맞아요? 제품 코드만 체크를 해주시란 얘기예요.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함수 이름이 서로 다르게 해줘야 되니까. 아시겠나요? 그러면 제품 코드는 여기다 놓으시고, 제품 코드 얘 보니까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를 가지고 하는 거는요, 개수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분류에 레드 개수, 화이트 개수, 디저트 개수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앞쪽에 이게 그룹이에요. 윤곽선이 윤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가지고 누르면은 이렇게 펴쳤다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얘만 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 또 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부분합 또 들어와야 돼요. 함수 이름만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분류로 되어 우리가 금방 첫 번째 했잖아요. 그럼 얘 건들 필요가 없으시죠? 함수 이름 누구 해야 돼요, 이번엔? 평균. 그 다음에 체크된 거는 다 해지해 주시고요. 누구에 대해서 체크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수입단가죠? 그러면 수입단가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돼 있죠? 요거는 두 번째 들어왔을 때 확인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얘는 뭐냐면 지금 현재 레드 개수, 화이트 개수 얘 만들어놨죠, 함수. 근데 얘를 체크를 풀지 않고 그냥 확인을 딱 누르시면은요, 얘가 지워지고 덮어씌우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개수도 있어야 되고 평균도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확인 눌렀다 그러면 오마이갓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개수부터 다시 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그리고 꼭 이거 해지하시는 거 잊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모두 제거라고 있죠? 부분합은 여기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확인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평균 개수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최근에 하는 거가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문제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뭐 한 거예요? 1번 문제 인지한 거예요. 맞아요? 2번에 보세요.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윤곽 지우기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윤곽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그룹되어져 있는 숫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보여요? 얘네들을 숨김으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1번 눌러보세요. 한번 어디가 보여주는지. 전체 평균 전체 개수 아래쪽에 있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2번 누르시면 어디에 있어요? 레드하고 화이트하고 디저트 개수 처음에 개수 구한 거 함수 있죠? 얘가 보여주는 거고요.
3번 눌러주시면 아까 우리 평균 구한 거 있어요? 그거 값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룹되어져 있는 거를 눌러가지고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시고 출력을 하시면 이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여주고 끝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4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룹되어져 있는 숫자 눌러서 해당하는 값만 볼 수 있도록 숨김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윤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 윤곽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당연히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개요라고 되어져 있는 그룹에서 그룹이라고 있고 그룹 해제라고 있는 글씨 있어요? 얘 누르면 안 돼요. 이전에 그룹되어져 있는 평균이 지워져 버려요. 거기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주셔야 돼요. 됐어요? 잠깐만요. 매뉴얼이 틀려져가지고. 카톡이 또 시끄럽게. 자,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네, 요거 지우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개요 지우기라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94쪽에 5번 보실까요? (94쪽) 5번 보셨어요?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이거 버전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설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버전 이름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 우리 여기에선 데이터에서 개요라고 나오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그룹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그룹 해제 목록 단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개요 지우기라고 뜨는데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이렇게 뜬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개요 지우기로 뜨는지 윤곽 지우기로 뜨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교육장에서는 개요 지우기로 뜨는 거니까.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가 비슷한 언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윤곽 지우기 밑에다가 개요 지우기라고도 메모를 해 놓으실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요. 자, 메모해 놓으셨으면요. 요거 부분합을 내가 이제 실무에서 쓰실 때 이렇게 지금 현재 표에서 이렇게 알아본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을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얘는 분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부분합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제거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타이핑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분합 제거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아래쪽에 모두 제거 있어요? 네, 이게 지우는 명령어에 부분합 돼 있으면 이렇게 삭제하시는 거 아니라.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모두 제거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표만 남고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에서 쓰실 때 분석 끝나고 나서 이거 원상태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원상태에서 여러분들 정렬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정렬은 이미 데이터가 행 단위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밑에다가 입력을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부분합을 잘못했잖아요. 순서를 뒤집어졌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그럼 다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데이터에서 부분합 다시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얘가 해지되어 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얘가 지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끼워쓸 것도 없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을 때 두 번째 수정하실 때 얘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돼요. 수정하실 때는. 아시겠어요? 대신 부분합을 두 번째로 하실 때 여기가 체크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보세요. 처음에 들어오면 무조건 체크되어져 있는 걸로 나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가 누구예요? 개수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체크 해제하시고 계산할 항목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개수를 해야 돼요? 제품 코드에 대해서. 문제 1번 보고 하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또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 또 들어와야 돼요. 부분합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뭘로 계산해야 돼요? 평균이고요. 체크되어 있는 거 항목 다 해지를 해주시고요. 맞아요. 누구에 대해서만 지금 체크해달라는 얘기예요? 수입 단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요. 체크하는 항목의 밑에 계산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무에서 쓸 때는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몇 개 하는 거예요? 한 개만 하는 걸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실무에서 적용하실 때 응용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확인. 자, 그러면은 이게 끝났는데 2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대로 제출하시면 감점이에요. 여기 윤곽선 있죠? 요거 제거해 달래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의 위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있죠? 요거 누르시면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원래는 윤곽 지우기라고 뜨는데요. 얘가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가 달라져서 개요 지우기 이렇게 뜬 거예요. 윤곽 지우기라는 뜻이에요. 클릭 눌러주시면 여기가 없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래서 출력 형태랑 똑같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레드 평균 개수 있잖아요. 요거 나오는 금액이 똑같은지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똑같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타 난 거예요. 어디서? 1작업에서. 이거 자릿수까지 다 봐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1작업에서 얘를 가지고요. 잘못해 주시잖아요. 셀 서식을. 우리 수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해 주시게 되면 얘가 값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어요? 만약에 달랐을 경우에 1작업부터 또 하기 귀찮잖아요. 여기 나온 것만 딱 선택을 다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소수점 두째 자리로 원래 보여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럴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잡아서 소수 두째 자리로 잡아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잘못했을 때 들쑥날쑥 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G표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볼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수 자리는 회계로 됐는지 숫자로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해줘도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줘도 상관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이거 볼 줄 아셔야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1작업을 하실 때 시험지 먼저 받으시면은 3작업하고 4작업 좀 먼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작업을 잘못하시게 되면 뒤에 부분에서 틀어져 가고 또 고쳐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요거 부분합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요거 닫으시고요. 닫으시고 여러분들 파일에서 열기 또 불러오셔가지고요. 찾아보기. 여러분들 이번에는 95쪽을 보실까요? 95쪽에 여러분들 문제 유형 8-1번 문제 불러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B사에서 AC12 영역을 복사하래요. 복사합니다. 어디다가요? 제3작업의 B2셀에다가 맞아요? 컨트롤 알트 V 열나비부터 먼저 하시고 컨트롤 V 항상 모두 복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나비 하고 나서 그 다음 컨트롤 V 눌러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되셨으면 여러분들 범위 해제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1번 문제를 보세요. 조건에 부분합의 출력 형태처럼 정렬해달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 업종으로 정렬된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95쪽 보고 계시는 거 맞나요? 누구 이름으로 정렬되어 있다고요? 업종이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서 정렬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셨으면 여기서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업종.
정렬을 이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영문하고 한글이 있으면은요, 오른차순 기준으로 봤을 때 영문이 먼저 오른차순돼요. 알겠습니까? 내림차순은 하시게 되면 누구부터 해야 돼요? 한글부터 먼저 나와요.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니까 내림차순처럼 보이나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 내림차순이면은요, 한글로 봤을 때 시읒이 먼저예요? 지읒이 먼저예요? 지읒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읒이 중간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내림차순인지 봤더니 그랬더니 아니죠. 얘는 내림차순 아니에요. 그러면 뭘로 해주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해주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새 목록에 넣고 목록 형태에서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T를 쓰시는데 또 대소문자 보시고 하셔야 돼요. 대문자는 대문자대로 해주시고 소문자는 소문자로 했는데 LT라고 쓰시는 분이 있어. IT에 IT 대문자로. 되셨어요? 추가. 그러면 서비스, 제조, IT 이렇게 뜬 거 맞으시죠? 네. 되셨으면 여러분들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서비스, 제조, IT 순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가 여러분들 순서대로 정렬이 쫙 됐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부분합 짠 하고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방 정렬하신 이름이 누구예요? 업종이죠. 입주업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룹할 항목은 같은 이름으로 묶어놓은 것끼리 묶어서 본다는 얘기니까 정렬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종을 선택하셨죠?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업종의 개수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수에다가 선택해 주시고 체크된 거 위아래 보시고 다 없애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구에 대한 개수라고요? 업종. 업종 체크해 주셨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게 업종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정렬하신 이름이 아까 우리 여기에 떴는데 얘가 숫자로 나오잖아요. 우선순위가 누가 넣냐면 함수 이름이 높아요. 같은 자리잖아요. 우리 아까 정렬하는 이름도 업종이고 맞아요?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업종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찍히고 나서 바로 앞에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찍힌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도 또 들어가줘요. 부분합 두 번째 왔을 때 이거를 계속 새로운 대치값으로 체크 해지를 내가 안 해준다. 그러면 얘 해지해놓고 써도 돼요. 아시겠어요? 얘 해지해놓고 그 다음에 업종은 맞죠? 같은 이름으로 묶어놓은 거.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누구 해달라고 되어져 있어요? 평균이네요. 맞아요? 체크 다 해지해 주시고 누구에 대해서 평균 구하래요? 보증금. 보증금 하나만 체크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다른 거 체크돼 있으면 감점입니다. 확인. 1번 다 했어요, 이제. 맞아요? 2번에 보시면 여기가 윤곽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윤곽을 지워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그룹 해제 목록 단추 누르고 해야 돼. 얘 누르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목록 단추 눌러서 개요 지우기라고 있는데 여기는 해석이 개요라고 돼 있으니까 개요 지우기고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윤곽 지우기라고 뜰 수도 있어요. 같은 이름이니까 알아두세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지된 거 맞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뻐요? 안 이쁠걸요? 여기 막 글씨 이렇게 잘리고 선이 없고 그럴 거예요. 한글은 글씨가 열넓이가 부족하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는 글씨까지 넘쳐요. 그래서 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어요? 자, BC열을 블럭 잡아서 열넓이를 넓혀주세요. 자, 넓혀주셨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확인해야죠. 요 이름이 제대로 맞는지. 여러분들 출력 형태하고 똑같은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일작업에서 오타가 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부분합을 제거를 하시고 일작업에서 수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다시 정렬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1작업에서 잘못했으면 2작업까지도 다 수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타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